이게 지금 그 봄부터 네. 여지껏 방치처럼 된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해주고 갔냐 하면 밑에 8장에 둘, 넷, 여섯, 일곱 이게 원래 8장이었었어요. 네. 8장인데 저 분봉군 하나가 굶어 죽으라 해서 한 장을 빼어줬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벌이 자기 스스로 군세를 조절을 해요. 네. 벌 생각보다 안 많죠. 그러네요. 벌이 많지를 않아요. 이 항상 이 정도로 딱 그 산란을 하는데 꿀을 채우고 산란하는 양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많아요. 안 많은데 이 8장을 이렇게 채워놨어요. 와, 다 쳤네요. 예. 네. 이제 다 봉이 내려가죠. 네. 이거는 토종벌하고 습성이 비슷해서 꿀을 채우기 시작하면 위쪽에 산란을 안 해요. 꿀만 채워요. 아래쪽에만 산란을 해요. 네. 이제 이게 마지막 요만큼 산란해갖고 네. 이제 빠져나오고 꿀 채우죠. 네. 네. 지금 이제 바이텍스 네. 이런 데서 하는데 다른 벌들은 크진 그 가지고 올 꿀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네요. 마지막까지 예, 수미를 한다는 거죠. 예. 이게 한 3층으로 올려놓고 안 건들면 돼요. 네. 다 채웠죠. 네. 끝까지 거의 빈 구멍 없이 다 채워요. 네. 훌륭하네요. 예, 아주 그 외국 유튜브에서 보는 거와 똑같죠. 벌 몇 마리 안 되고 네. 습성이 이런 벌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는 식으로 벌통을 채우려고 하니까 분봉이 나버리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럼 적당한 시기에 벌을 갈라줘야 되겠네요. 꽉 찼을 때는. 거리 생각보다 깍 안 차요. 네. 군세에 맞춰서 계속 계상을 올려주면 돼요. 음. 격앙판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아. 처음에는 산란을 해요, 조금. 네. 그리고 꿀이 차면 내려가 버려요. 벌이 여지껏 안 하는데 벌 양이 요만큼이요. 네. 그 분봉이 난 게 아니거든요. 밑에 찾아보면 여왕이 있어요. 네. 본 여왕이 있어요. 그런데 딱 요 정도만 산란을 하고 밑에도 꿀이 한 이름판이 한 3장 정도가 찼어요. 아, 그래요. 위에 8장, 밑에 3장, 11장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군세가 강해지면 3층으로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거의 돌아갈 거예요. 습성이 이거는 고정 양봉에 맞는 통이에요. 요즘에 숙성꿀 많이 말하잖아요. 네. 거기 맞는 이 벌들이에요. 자연에 가까운 벌이에요. 토종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돼요. 이걸 일반 벌통은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죠. 네. 일반 벌은 이렇게 채워야 꿀이 들어오는데 저 벌을 이렇게 채우면 지금 채워도 분봉이 나버려요. 왕대를 안 달고도 분봉이 나요. 아, 그래요? 예, 일종의 도구택이죠. 완전히 다른 벌이네요. 예. 그래서 습성을 이해를 못하면 뭐 다른 조금 이런 벌하고 교잡을 시켜서 그 하거나 그렇게 하면 몰라도 저 벌은 그렇게 그 키워서는 되는 벌이 아니에요. 분봉군은 지금은 그 약하게 했어요. 분봉군이라기보다는 교미상이죠. 네.
보통 보면 2장 아니면 3장으로 했는데 벌이 안 상해요. 벌이 안 상해요. 한쪽으로 물어요? 예, 가운데로 안 놓고. 예, 분봉구는 관계 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이 지금 분봉군 중에서는 강한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강한 편에 들어가는 거 보통 2장으로 많이 하는데 예. 산란만 나가면 되거든요. 예. 이제 이런 거는 신앙이 되어갖고 산란을 준비할 거예요. 여기 있죠. 네. 이제 산란을 시작해요. 이 산란이 시작되면 이제 봉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제 봉군을 저 개상에서 개상을 3토막 내고 이걸 유입시켜서 6장벌로 네. 그 맞춰서 바로 월동군으로 키워나가요. 그게 오히려 더 쉬워요. 벌을 늘려나가기가 쉽다는 거죠. 예. 벌을 키우기가 쉽죠. 처음부터 강하니까. 예. 장점은 보온력이 좋다는 거예요. 예. 환기도 잘 됩니다. 아래가 뚫려 있어요. 예. 아래가 뚫려 있어서 환기는 잘 되고 그리고 보온 보냉이 잘 되죠. 그게 좋은데 또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밀은 특성상 밀은이 단기적이에요. 예. 단기적이라는 말은 그 시기에 벌을 최대한으로 벌 숫자가 그 양하고 비례를 해요. 근데 이런 벌통은 벌이 퍼져서 벌을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착봉이 안 돼요. 지금 나오는 벌통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죠. 월동에 중점을 두고 많이 나와요. 네. EPP, 스티로폴 많이 나오는데 월동은 나무 벌통도 분쇄만 맞춰 놓으면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월동을 좀 편할 거라고 하면 나중에 착봉이 안 돼요. 꿀 뜨는 데는 지금 나온 벌통이 나무 벌통 외에는 다 실패해요. 안 돼요. 꿀이 많이 안 들어오고 벌을 많이 가둘 수가 없어요. 이 나무 벌통이 현재로는 최상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거 이 야생에서 나온 EPP 벌통으로 20개를 구입했는데. 예. 지금은 환기창이 뚫렸죠. 네, 이거는 앞에 환기창이 없는 거예요. EPP는 이게 두께가 적어도 25mm 이상 30mm는 돼야 스티로폴만큼 보온을 해요. 이거는 겨울에 벌을 담아서 벌통을 만졌을 때 미지근해요. 열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보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럽식 벌통은 EPP보다 더 단열이 잘 되는 걸 압축시켜하고 지금 두께가 이 정도로 두꺼워요. 그러네요. 이게 스티로폴이에요. 스티로폴인데 여기에 피스를 박아도 안 빠져요. 네. 그 정도로 압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열이 되려면 확실히 돼야 되고 지금 어중간해요. 단열도 확실치가 않고 환기도 확실치가 않아요. 이 벌통이 지금 전업으로는 안 맞는 벌통들이에요. 아, 그래요? 이제 요령화가 되고 힘이 약하니까 가벼운 걸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스티로폴이고 확실히 가벼운데 근데 맞지를 않아요. 고정 양봉을 하면 이런 데다가 벌을 좀 작더라도 다단계상으로 한 3층 정도 올려서 그렇게 1년에 좋은 꿀을
한두 번 뜨는 방식으로 하면 맞을 수가 있는데 꿀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하면 안 맞아요. 양봉을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양봉을 접하게 된 건 참 오래됐어요. 그 고등학교 때 집에서 취미로 아버지가 키울 때부터 했으니까. 예, 그 벌을 싫어했거든요. 싫어했는데 그 당시에 취미로 10통 정도 키웠는데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수술하게 되시고 볼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다가 그리고 또 학교 다닌다고 다른 산으로 갔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렇게 했죠. 본격적으로 그럼 양봉을 하게 된 거는 언제죠? 한 10년 본격적인 거는 전업으로 생각하고 한 거는 한 10년 됐어요. 10년. 예. 뭐 벌을 하면서 무슨 나는 꼭 벌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계기 같은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생각 같은 거나. 제가 벌 하기 전에 부산서 주례라를 했거든요. 네. 주례라를 하면서 장거리도 다니고 차에서 시간 맞추기 위해서 차에서 자가면서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 도시 생활, 각박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또 제 성격에는 부모님들은 사업을 하셨어요. 건축 자재 파는 업을 했는데 제가 아들 하나고 물려받게 됐는데 저는 장사하고는 체질이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고 장사하고 하는 체질이 아니어서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벌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벌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예. 네. 조용한 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꾸려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접고 이제 벌만 하죠. 네. 지금 그럼 전업농으로서 규모가 어느 정도? 보통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부딪히더라고요. 많이도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채밀군 100군 정도 100군 정도 해도 힘들어요. 이동을 할 때 같은 마을 같이 키우는 분들 선후배님들하고 같이 같은 장소로 가서 상부상조해 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100군이 넘어서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채밀군은 100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나야 되니까 중봉 분양, 기타 왕대 분양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일부죠. 일부고 이제 전업은 꿀로만 이제 승부를 하죠. 요새 새로 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분들에게 좀 어떻게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뭐 벌은 이런 마음으로 길러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한마디. 예, 너무 전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억대 부자, 억대 농부. 그런데 벌은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겨우 자유롭게 생활하고 먹고 살 정도 그 정도지 억대를 만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걸 일단은 살기 위해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벌에 취미가 없으면 이게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관심이 많아야 돼요. 벌에. 거진 전업농들이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동장에 딱 가면 앞에 소문부터 보고 다녀요. 한 바퀴를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서
소문 앞을 보고 다녀요. 기는 벌이 있는가, 죽은 벌 사봉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오래되면 교감이 생겨요. 벌의 소문 앞에 있는 벌 행동만 봐도 저 벌통에 뭔가 사고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와요. 예. 그래야지 벌을 키우게 되지, 억지로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벌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회전율이 굉장히 느려요. 벌 자체가 벌도 특수한 농사예요. 다른 농사처럼 옆에서 보고 표본 책을 보고 시기에 맞춰서 비료를 하고 퇴비를 하고 수확을 하고 그렇게 되는 농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벌을 완전히 마스터 못하면 여기서 사실상 소득을 낸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통 해보시면 알지만은 분봉을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한 통에서 무리해서 시키면 개상 한 통 갖고 10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재미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첫 번째 실패가 분봉이에요. 포석이죠. 바둑 같은 데 보면 돌을 하나 놓는 게 지금 그냥 놓치면은 지금은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지금 한 행동이 결과로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분봉을 시켰을 때 나중에 이 벌이 어떻게 커갈 수 있는가, 그것까지를 생각을 해야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고 월동 사용을 하고 봄이 되고, 실제로 여기서 아주 전문 벌쟁이들이 아니면 세 통을 분봉을 시켜도 봄까지 키워내기 어려워요. 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한 3년 되면 이제 최고인 줄 알죠. 한 통 갖고 10통도 분봉시킬 수 있다, 20통도 분봉시킬 수 있다. 다 그거는 시작했을 때부터 겪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최고 위험한 거는 이충을 배우면서부터예요. 처음에 왕대가 성공을 하고 하면 그 왕대 버리지를 못해요.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쪼개놓는 거예요. 한 장이고 두 장이고. 그게 나중에 찌꺼기가 되고 엄청난 일거리가 되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딱 계획에 맞춘 양봉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계획에 올해 몇 통을 우려 나갈 것이다. 내년에 몇 통을 키울 거다. 하기야 처음 하는 사람은 한 5년 해도 그 계획 잡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생물이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잡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양봉을 시작을 하면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해갖고 끝나는 날까지 필히 적어야 될 거는 농사 일지예요.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런 해에는 꿀이 많이 나더라, 이런 해에는 벌이 잘 크더라, 그 날씨 데이터에 다 있어요. 그게 큰 재산이에요. 그걸 안 적으면 실제로 벌은 아주 특수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벌통을 내금하면 이거하고 똑같게 되려고 하면 내년 이때야 돼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1년에. 이 단 한 번 있는 걸 사람이 컴퓨터도 아니고 기억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한 3일만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그게 한 3, 4년 쌓이면 이제 알죠. 중복이 되고 이 벌통 안에 어떤 일이
지금 이 시기에 벌통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일지를 안 쓰면 10년을 키워도 똑같습니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너무 힘들게 키워요. 벌 키우는 거 보면 그 조금 나은 걸 받아들이려고를 안 해요. 양봉인들이 참 폐쇄적이고 고집이 많아요. 적어도 한 5년 이상 한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되더라. 그거는 유일하게 자기만의 정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조금씩 더 나은 방법이 많은데 찾아보면 이렇게 해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또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제 공장에 와서 벌통을 여는 순간 내 고집대로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거는 처음 키우는 사람이 벌을 많이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키울 수 있을까부터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꼭 그 전업 양봉 잘 키우는 분들 공장에 찾아가고 대군을 한번 만져봐야 돼요. 한번 착봉 상태 모든 걸 내검을 하고 한번 봐야 됩니다. 벌이 어떤 만큼 당기는가. 벌은 약하면 약할수록 위로 치솟아요. 벌통 열고 개포를 열면 항상 많아 보여요. 초보자 눈에는 항상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구나. 아니거든요. 전문인들이 보면 무슨 벌을 저렇게 넣어놓고 벌을 키운다 할까.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벌이 어떤 만큼 붙어야 되는가. 우선에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많이 견학을 하고 견학을 가도 벌이 쏜다고 무서워서 벌통 근처에 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그 오시는 분들도 그냥 다 허용을 하는데도 오셔서 벌통 하나 열어보는 분이 없어요. 그게 참 그게 전업농으로 되기는 참 그 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통을 열어보고 벌이 어떤 만큼 찾는가 그런 걸 배우고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이 35도에서 아래서부터 16일이란 거예요. 이걸 37도까지 올리면요. 네. 출방을 16일이 아니고 15일, 14일만 해도 출방을 시킬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온도. 이제 37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녹아서 죽어요. 근데 한 플러스 마이너스 2도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32도 정도 되죠. 네. 그러면 늦출 수가 있어요. 출방을. 출방 자체가 16일 만에 해야 되는데 17일, 18일 만에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너무 약군의 왕대를 달았을 때 출방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출방을 안 하지 딱 따보면 아주 살아있어요.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제 충이 약간 하얘 색이 이제 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매질령입니까? 이게 내일 오후에나 모레 아침 정도 되면 나올 거예요. 벌이 나온다고요? 예, 왕이 나온. 출방. 그래요? 예, 거의 다 돼갑니다. 다 돼. 그리고 다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얼마 안 남았나? 바로 나와. 이렇게 꿀은 제일 많이 나는 아가씨 꿀은 전국적으로 크진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색도의 차이는 있어요. 이 서부 경남
이 산세가 험한 이쪽은 아카시 꿀을 뜨면 좀 노란빛이 많이 들죠. 그 다른 야생화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섞인다는 거죠. 예, 약간. 섞이고 그러니까 노란빛이 돌고 저 서해안 쪽으로 그쪽으로 가면 뭐 화성이나 경기도 일대 산이 났거든요. 아카시가 한 번에 피고 한 번에 져버려요. 예. 유일한 미련이에요. 그러니까 꿀이 물처럼 맑고 그래요. 그 아카시 미련은 거진 똑같은데 야생화는 지역마다 맛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진짜 꿀은 야생화가 훨씬 나아요. 뭐 그런데 아카시를 많이 홍보를 하는 게 양봉인들의 70%가 아카시로 살죠. 꿀이 그리 나니까. 네. 야생화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어떤 꽃에서 들어오냐. 네. 저는 야생화 꿀을 할 때 채미를 한 많으면 3번, 2번, 정말 많이 나는 해는 4번까지도 합니다. 4번까지도 채미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섞어서 소분을 해요. 아, 4번 딴 거를 한꺼번에 다 섞어가지고. 예. 네. 그렇게 섞으면 맛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예. 색도 소분 자체를 나오는 꿀은 아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미를 할 때마다 색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는 처음에 소분해서 보내고 또 추가 주문이 들어와서 보내면 그때 꿀은 이렇게 맑은데 두 번째 꿀은 왜 노랗냐 하고 특히 야생화는 더 심해요.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 짙어집니다. 꿀색이. 마지막 방꿀은 완전히 검은색이죠. 점점 짙어지는데 처음에 떼죽꿀이 들어올 때는 그냥 노랗습니다. 노란 아카시도 아니고 야생화도 아니에요. 그냥 노란색이 돌고 그 뒤로 다른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붉은색이 돌다가 뒤에는 약간 금붉은색이 돌아요. 상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고 해보니까 전체를 섞어서 하니까 굉장히 맛도 검사는 안 해봤지만은 성분도 좋겠죠. 다 섞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방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뜨면 스텐 위생 드럼에 넣어서 1년을 숙성을 시킵니다. 처음에 방꿀을 뜨면 너무 쓰고 비린 맛이 많이 받쳐요. 그래서 그걸 소분을 해놓으면 거부감이 많이 들죠. 그런데 1년 숙성을 시키면 쓴맛도 약간 줄어들고 비린 맛은 구수한 맛으로 바뀌어요. 풍미가 한결 났습니다. 보통 방꿀은 한 드럼 기준이죠. 한번 채밀을 그 기준으로 하고 한 드럼이 좀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어요. 거진 한 드럼은 채우는데 그거 외에 적당한 시기에 방꿀이 어느 정도 한 드럼 정도 들어왔다 하면 그때 바로 채밀을 하고 그 이후로는 벌들한테 맡깁니다. 마지막까지 방꿀을 떨라 하면 벌들이 너무 많이 상해요. 벌들도 힘겹고 또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먹이가 없어갖고 그때서부터는 사양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절반은 이제 벌한테 돌려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꿀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여지껏 저도 SNS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공장 사진, 생활하는 거, 꿀 사진 올리기는 해도 여지껏 팔아보지는 않았어요. 아하. 이게 얼마다 판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회원제는 아니지만은 그냥 고정 고객이에요. 고정 고객이 늘 찾고 또 흉년이 들어서 꿀이 떨어지면 다음에 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분들 덕분으로 이제 이 먹고 사는 거죠. 크게 욕심 안 내고. 예. 근데 크게 또 이 욕심 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생명을 그래도 이 벌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서 욕심 낸다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벌만큼 이거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스 벌을 키워놓으면 꽃이 늦게 피어서 내 분봉에 시달려야 되고 또 꽃이 늦게 필 거라고 좀 느슨하게 키우면 벌이 안 돼서 꿀도 제대로 못 따고 이게 시기가 자연하고 일치가 돼야 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